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군 박격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해군에 무슨 박격포가 있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당시 인천 월미도에 있었던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해병 참모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해군 2함대에는 왜 갔냐고요? 이건 군사보안 등급이 아주 높은 사항이라 제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입니다. 뻥 같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많이 보탰습니다. 뭐 군설이라는 게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당시 제 보직이 해병 참모실, 해병 참모는 해병대 대령이고요. 그 밑에 작전과장이 역시 해병대 소령, 그리고 전시 편제인 소령급 특전과장을 제가 대위 때, 특전과장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특수 임무를 수행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극비상황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낙하산 타고 오리발 차는 그런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제 주요 업무 중에 서해상의 모든 섬에 있는 군견들의 개지 않습니까? 개. 교육훈련 및 배치, 뭐 이런 것도 제 일상 업무 중에 하나였다는 것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밝히겠습니다. 해군에선 그 해상이나 함정 그런 데서 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특히 땅에서 있는 일들은 하기 싫어하는데, 아무튼 해군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은 죄다 뭐 특전, 이 말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전 이렇게 해가지고 해병대한테 그 맡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서해의 웬만한 섬에는 거의 해군 레이더 기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뭐 주둔지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것 또한 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합참에서 검열이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미리 들어가서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거죠. 이제 예비 검열. 뭐 합참 검열에서 지적사항 나와버리면 해병 참모 대령은 물론 2함대 사령관도 이제 깨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당연히 뭐 두세 달 전부터, 전부 섬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북단 백령도부터 대청도, 소청도, 연평, 우도, 저 남쪽으로는 전라도 어청도까지 사전 현지지도, 요건 김정은이가 써먹는 수법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미리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죠. 이제 그 섬에 뭐 대부분은 이제 해군 함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장교 중에서 저만큼 해군 함정을 많이 탄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해군 레이더 기지의 그 편제화기란 게, 과거 그 해군 기지를 방어하는 해병대 육경대, 정확히는 육상경비대, 아무튼 그 병력이 사용하다가 남기고 간 겁니다. 이제 뭐 이게 그 조정이 되면서 해병대가 이제 떠나가면서, 야, 그 니들 해군 기지 방어 니들이 알아서 해. 빠이빠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해군들이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81mm, 60mm 박격포부터 HMG라고 부르는 캐리바 50, LMG 그 캐리바 30, M60 기관총까지
근데 솔직히 해군 수병들이 이런 지상군 무기에 대해서 개념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걸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편제 요원들도 아니고 그냥 뭐 레이더 기지에서 그 레이더 이걸 돌리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취사병, 병기병, 보일러병, 이발병, 갑판병 뭐 이런들은 요원들로 다 편성을 해가지고 책임자는 통상 이제 갑판장 또는 병기장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해군들이 골 때리는 게요. 섬이지만 여기 분명히 육지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은 직책을 뭐 갑판장이 뭐냐 하면서 함정 편제를 따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탄약고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10년 넘게 쏘지 않고 짱 박아뒀던 박격포탄, 기관총탄들이 뭐 이런 게 무더기로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매년 몇 발씩은 꼭 쏘게 되어 있는 그 교탄들인데 그동안은 이제 잘 짱 박아두고 서류상으로만 이제 쏜 걸로 해가지고 재고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한테 딱 걸린 겁니다. 제가 짱 박아둔 거 찾는 데는 좀 소질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 본 검열에 앞서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소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쏴버리는 거죠. 이제 당연히 서해 바다에다 이제 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박격포라는 게 곡사 무기니까 산 뒤쪽에 짱 박혀 있다가 고지 너머로 직선으로는 안 보이는 데를 향해서 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만 섬에서 제일 높은 고지 위에다 박격포를 방열하면 사방이 360도 다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 포상은 당연히 고지 정상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M16 그 자동 사격하듯이 거의 뭐 넣었다 발사 이제 박격포를 쏘는 건데 포상이 정상에 있다 보니까 요게 기가 막히게도 3탄 이내에 명중을 한다는 겁니다. 방위각이야 어차피 가늠자 보고서 직접 보고 쏘는 거고 거리만 느리기 줄이기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M16보다도 더 쉬웠던 겁니다. 특이한 거는 해군 애들은 모든 걸 그 해도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상군이 쓰는 1대5만지도 이런 건 이제 6도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6계단 좌편이 뭐 8계단 좌편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격 목표를 불러주는 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고 아무튼 걔들은 동경 120몇 도, 북위 37도 몇 분 몇 초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박격포탄이라는 게 대부분 1950년대에 생산된 것들이라서 불발탄이 엄청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발사되고 나서 목표 지점에서 안 터지는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겁니다. 규정에는 이제 박격포가 안 터지면 수장된 지점의 좌표를 기록했다가 나중에 해양경찰이나 어청계 등에 이제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거기서 그물질을 하다가 불발탄이 이제 딸려 나와가지고 뭐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포열에서 발사도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포열 속에서 불발탄 상태로 있는 경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불발탄 처치 요령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몇 분간 대기 그동안은 포 주변에서 잽싸게 떨어져 가지고 대가리 받고 짱 박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정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발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발로 포열을 툭툭 차든가 아니면 60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격발 장치가 있는데 그걸로 다 공위를 작동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교범에 나와 있는 조치를 했는데 발사가 되는 경우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열과 포판을 분리한 다음에 포열 똥구멍 죄송합니다.
아무튼 포열 아래를 들어 올려서 시소처럼 안에 있는 불발탄이 자연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는 방법인데, 솔직히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살이 떨렸습니다. 나중에야 뭐 제가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다 이제 받아냈는데,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혹시라도 신관이 작동해가지고 손에 부딪히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포구에다 대고 이제 포탄이 쭉 밀려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탁 잡아야죠. 근데 이 신관에 손이 닿으면 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구리를 져서 탁 포탄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는 숙달이 됐지만 처음에 할 때는 뭐 저도 뭐 말만 계급이 해병대 대위지 뭐 사실 포항에서 안 해봤거든요. 제가 보병이 뭐. 근데 이제 불발탄에서 포열에서 불발탄을 꺼내는 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 해병대는 솔직히 해군을 엄청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 저 혼자 불발탄을 처리할 수는 없고 누군가 해군 수병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저도 이제 뭐 당황을 하니까 그냥 엄청 흥분을 한 거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야 씨발, 어떤 새끼도 와서 포열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도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은 이거보다 더 슬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울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래봤자 이제 박격포 편제요원이라는 게 당시 뭐 1병, 뭐 2등병, 어쨌든 왠지 믿음이 안 가고, 그렇다고 포열 속에 든 불발탄을 박격포하고 같이 바다에 수장시킨다? 그건 안 되죠. 근데 이때 이미 이제 저녁 날짜를 받아놓은 병장들이 머리 이제 완전히 해군 애들이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 내일 모레 저녁할 애들이니까 이제 완전히 아저씨들처럼 걔들이 박격포 쏘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 친구들이 어쨌든 편제요원들이 대가리 죽이고 있다가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새끼들이 1병 2등병들이 일어서는데 걔들 딱 막는 겁니다. 이제 야 내가 할게, 너희들 가만히 대가리 받고 숨어 있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동안 해군을 무시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감동했습니다. 내일 모레 제대에서 여객선 타고 나갈 병장이 후임들이 위험한 불발탄 그 처리에 혹시나 당황해서 실수할까봐 그 친구들 역시 단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군인은 해병이든 해군이든 아니면 방위병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고참이 솔선수범합니다. 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제가 해군 수병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이런 해군 수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수리 357정과 천안함에서도 그들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은 농담처럼 했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 6년 몇 개월 동안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본인의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군 시절 경험한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6회공 해병대 방위 HID, 심지어 여군, 공익,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군복을 입었던 모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